현재 정책적 하방 방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신호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용지표 둔화입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폭은 작년과 비교해 점차 줄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들쭉날쭉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노동시장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신호죠. 둘째, 소비 위축 조짐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카드 사용 데이터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소비보다 자동차, 스마트폰, 의류, 가전제품 같은 재화 소비가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의 초기 신호로 자주 나타납니다. 셋째, 기업 실적 악화입니다. 기술주 일부를 제외하면 기업 실적 발표에서 이익 가이던스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은 비용 부담과 소비 둔화를 동시에 맞고 있고 금융권도 대출 수요 위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늦게 내리면 경기 하강이 급격해질 수 있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투자 심리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린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던지는 게 정책적 하방 방어의 목적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멘트와 방향성에 민감합니다. 연준은 인플레 2% 목표는 유지하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표치는 달라진 게 없지만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이 한 문장이 안전판을 깔아준 거라 시장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최악의 급락은 없겠구나라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 고점 24,000대까지의 상승 흐름은 거의 기술주 주도 랠리였고 밸류 부담이 계속 쌓였습니다. 만약 정책적 방어가 없다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투매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준이 미리 안전판을 깔아주는 건 단순히 시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충격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 하방 방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고평가 고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신호 하나 잘못 주면 연쇄 붕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3,500 지지 구간은 단순 차트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가 개입된 자리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정책적 하방 방어가 단순히 바닥만 받칠 건지 아니면 상승을 다시 점화할 조건까지 만들 건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만약 23,650에서 23,700 구간에서 계속 밀리고 23,500만 겨우 지키는 흐름이라면 이번 정책은 급락 방지용 바닥 받침에 머물렀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박스 매매가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23,700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그 위에서 안착한다면 정책 신뢰가 포지션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때는 고점 재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목표는 23,800, 900, 4,000 순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 둔화, 소비 위축, 기업 실적 하향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그 상승은 펀더멘털, 즉 실물 경제가 아니라 정책 신호와 유동성, 심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실체보다 가격이 앞서 나가는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런 국면의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크게 터지는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경착륙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실물 경기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하방 방어를 통해 투자 심리와 금융 여건을 안정시키려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거품을 키우는 꼴이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하방을 방어해 일시적인 반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이걸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